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1.5%, 코스닥은 3.14% 상승 마감하였어요. 옵션 만기일이 끝났다라는 거,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옵션 만기일 안에는 해결이 날 거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렸죠. 그죠? 그 흐름을 유지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뭐라 그럴까요? 안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잘했다라고 칭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시장의 흐름은 제가 예상했던 거와 크게 차이가 없이 움직였다. 뭐 시험을 봤다면 그래도 90점은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흐름이에요. 그렇게 흐름했고요. 이랬든 저랬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때와 같은 흐름을 보여줬다. 그쵸? 요때 사고 여기서 팔아먹은 다음에 밑에서 조금 더 싸게 매집하고 올리는 그림이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투자자 현황을 보면 오늘 코스피는 역시나 이 개관이 열일했다라는 거고, 꾸준하죠. 얘네들은 한국 주식은 코스피 대형주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개관들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주식을 모르는, 뭐 외국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모르면 그나마 많이 접해봤던 기업들을 떠올린다라는 거죠.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뭐 LG생활, 뭐 건강, 또 뭐 기타 여타 등등등등. 미국으로 따진다면 뭐 테슬라든 또 뭐 디즈니든 뭐 그런 애들을 따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기관이 코스피에 대해서 주가 방어를 좀 많이 한다라는 거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코스피에 외국인 물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전부터 물량을 가득 차지했던 게 코스피의 주인은 누구? 외국인이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의 주인은 뭐 외국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기관은 뭐 전환사채나 뭐 그런 걸로 항상 해먹는 애들이니까요. 코스닥은 어제 오늘 이 외국인들의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상승률이 강했다라는 것과, 또 이 영상을 찍으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하락할 수도 있고 당연히 상승할 수도 있는데,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될지 아니면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바닥이 될지에 대해서 제가 10월 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단기 바닥권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바닥권을 지켜야 된다. 이 바닥권을 깨고 내려가면 그 다음 지지라인까지 한 번 더 밀려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지수가 이제는 지금의 자리에서 더 저점을 낮추기보다는 자리를 잡고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지수는 바닥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대부분의 코스닥의 종목들은 여기까지 갔다가 대부분 요 자리 혹은 갔다가 요 자리가 대부분이에요. 소수적으로 적은 종목들만 요 자리에서 움직이든 아니면 요런 자리를 가고 있든 요거는 정말 드물다라는 거죠. 2000개의 종목 중에 기껏해야 50에서 100개예요. 많이 쳐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혹은 요 밑에 있던지.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위해서라도 지수는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오늘 화답하듯이 대부분 양봉을 다 뽑아냈죠. 최소 3에서 4% 이상. 이것보다 못 뽑아내는 아이는 뭐다? 지금 당장은 이슈 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먼저 갈 놈들 가고 이제 그 갈 놈들이 어느 정도 뽑아냈으니까 개인들이 몰리기 시작할 때 얘네를 흔들면서 떨어뜨릴지 올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점에 못 갔던 애들이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뭐 이제 그러면서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주가는 올라왔고 내일은 금요일이죠. 내일은 금요일이고 오늘의 이 자리 자체가 약간 단기 저항대까지는 잡아 올려놓은 그림이에요. 단기 저항대까지 올려놨고 실제적으로 추세적으로 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1000포인트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고, 코스닥은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990포인트를 먼저 사수해야 된다. 이 자리를 사수하기 전까지는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만 보시면 돼요. 더 내려가기보다는 그냥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또 추세를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박스권을 계속 언지를 드렸죠. 어찌됐든 이 안으로 들어 앉아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안정할 수 있다. 왜? 그나마 박스권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상승 혹은 박스권, 박스 혹은 하락보다는 나은 관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안으로 들어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이 954포인트가 다시 깨지지 않는 동안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고요. 이제 시장적인 거에서 대외적으로 악재가 또 터질 만한 거는 이제 뭐 테이퍼링을 뭐 혹여나 11월 달에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으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흔들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12월 말까지 산타넬리라고 해서 그냥 착착착착착 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러기에는 들어온 거래량이 평균적이다. 터지는 거래량이 아직 안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런 상승보다는 요 안에서 움직이는 상승이 당분간 연출될 거다. 10월 말 혹은 11월 중순 정도까지는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깨지지 않아야 될 때, 그죠? 올라가야 될 때는 이 1000포인트 넘어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1025포인트가 박스 상단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박스의 중간값은 어디에요? 990포인트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990을 먼저 넘기는 흐름 안 나오면 다시 한번 박스 하단권을 확인하러 내려앉을 수 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중간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973포인트에서 970포인트 정도까지 또 나타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990을 못 넘기면 97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더 누를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도 좀 약하긴 하지만 들어 앉았죠. 얘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코스 닭이 떨어졌던 이 각도에서 올라온 자리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이 자리까지 메꾼 자리인 건데, 그에 비해서 코스피의 기준을 보면 떨어졌던 자리에서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기존에 이 자리 반 이상을 메꿨던 자리였던 거고, 그러니까 오늘은 약하게.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조금 눌릴 때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게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코스피는 3050포인트 위로 올라와야 추세를 조금 변경하는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당장은 뭐 3000포인트겠죠 당연히. 990과 코스닥의 990과 코스피의 3000은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3050과 코스닥의 1000포인트가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3000포인트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게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다. 그리고 코스피는 개관이 받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받으니까 외국인이 받아주는 종목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관은 항상 바닥 잡는 놈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뭐 대부분 코스닥 기준이기도 하지만 중소형주, 중형주 같은 경우는 기관이 강하게 끌고 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기관은 받아주는 흐름을 좀 많이 유지해요. 그러면서 지들 물량 팔아대면서 그거를 외국인이 받쳐주면서 끌어올리는 그림이 이상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개인이 팔고 나머지 애들이 끌어올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대부분의 흐름이 그냥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 기관이 팔면서 외국인이 끌어올리고 외국인이 팔면서 기관이 받아서 뭘 잡아? 바닥을 잡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코스피는 이 박스 하단 2960포인트만 이제 다시 또 이탈하지 않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대부분 다 상승을 했죠. 하락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락을 하더라도 대부분 보합권 혹은 뭐 1, 2% 수준으로 떨어졌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뭐 양봉을 만들어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종목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좀 하긴 했어요. 어제 말씀드린 DPC도 오늘 좀 잘 가졌고, 그래도 뭐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갈 수도 혹은 이제는 한 차례 누를 수도 있는 위주로 가져왔고요. 오상자이엘이라는 종목이죠. 기존 영상에서 요 자리에서 영상을 한번 찍었죠. 어디? 9,100원대까지 한번 찍고 확인하고 갈 수 있다. 그죠? 그 9,100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면서 뭐다? 고점을 한번 갱신했다가 다시 오늘은 누르는 자리가 나왔어요. 왜? 남들 떨어질 때 얘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올라갈 때 얘는 누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일이 금요일이라 내일 하루 메꿔줄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누를 거냐인데, 내일 금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왜? 외국인들이 약어서 어떻게 보면 갭을 살짝 올려놓고 그 위에서 물량을 좀 덜어내는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만 보시면 된다면,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오상자이엘의 자리를 보면 주봉상에는 구름대 상단이에요. 그죠? 기존에는 여기까지 열려있던 구름대가 이 매물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벗어나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여기에 연출시켜 놓은 거고, 여기에 대한 매물대는 여기서 버티면서 벗어났어요. 그럼 지금의 자리는 뭐예요? 여기 기준이 된다라는 거겠죠. 11,000원 부근, 넉넉 잡아도 1,500원 부근 정도, 이 자리를 유지할 거냐 못할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번 주 내일 끝나죠. 그죠? 그럼 내일 11,000원 오늘의 이 종가를 유지하고 끝날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누르고 끝날 거냐. 만약에 누른다면 다음 주 주봉이 월요일이나 화요일 빠르게 11,000원을 회복하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다음 주 11,000원 위에서 종가 형성을 한다면 그 다음 주 뭐다? 한 번 정도는 더 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아니라 11,000원 밑으로 끝나고 회복을 못하는 그림이 나타난다. 혹은 다시 1,500원 밑으로 내려가서 10,000원대를 확인하러 내려온다면 뭐다? 당분간은 이제 여기 안으로 갇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갇히게 되면 9,700원대를 또 한 번 확인하고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의 차트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뭐 아니면 도라는 거고, 밑에서 치고 올라왔던 이 단기적인 추세, 국도로 움직였던 이 추세가 고속도로를 들어선 다음에 다시 국도로 갔다가 잘못 빠졌다 라고 해서 다시 고속도로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고점을 한번 넘겼다라는 건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인 거고요. 대신 고점을 높이고 오늘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자리는 이런 식으로 수렴을 다시 한번 하고 갈 거냐 아니면 내일 뭐 시가가 떨어져서 한 번 더 눌러서 밑에서 올라오던 국도의 상단을 확인해 볼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얘한테 여유있게 열어줄 수 있는 자리는 1,5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500원 혹은 조금 더 이게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가 있으니까 내일 당장 이렇게까지 밀리진 않겠지만, 만약 여기서 빠르게
확인하지 않으면 여기서 버티는 척 하다가 한 차례 누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게 여기서 1,500원 정도, 1,400원 정도에 닿을 거냐. 뭐 넉넉 잡더라도 1,30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야만이 지금 이 현재의 추세를 이어가는 부분을 분명히 나타낼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보시면 된다. 이 추세로 이어져야 됩니다. 안되고 다시 국도로 들어오는 그림이 나온다면 요때는 운이 좋아서 다시 빠져나왔지만 왜? 강하게 여기서 양봉으로 땡겼으니까. 혹여나 들어와서 그 다음날 빠르게 회복하지 않으면 뭐다? 이제 이 안으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자리는 막혔고 밑에까지 열어놔야만이 이 자리에서 뭐가 들어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향을 할지 횡보할지 아니면 주저앉을지를 결정한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좀 더 밀리는 흐름을 보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지만 체크해 볼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아시아나항공, TA항공, 뭐 진에어 이런 이 항공 관련주들이 좀 많이 밀렸어요. 뭐 코리아래. 코로나가 11월달, 12월달에 뭐 이제 2차 접종을 어느 정도 80% 이상 맞고 나면 뭐 이제 진행을 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국가에서 이제 말이 나오죠. 왜냐면 계속 이렇게 잡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즉 자기네들도 돈을 푸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다 빚이니까 누군가는 이 국민들이 다 갚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또 이걸 갚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고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이젠 또 뭐 조만간 대선 이 정치인 대가리가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푸는 흐름. 내년 3월, 4월이 대선인가요? 대통령이 바뀌는 시간인가? 아무튼 그런 시점이니까 올해 안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는. 그래야 그때 돼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계속 확진자는 확산되고 뭐가 바뀐 것도 없는데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찌됐든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분명히 이 여행에 관련된 종목들도 좀 더 기대감을 부응할 거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진에어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올라왔어요. 기존 뭐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만큼 다 올라왔거든요. 그죠? 이미 기대감을 반영을 다 시켰다라는 거죠. 여기서 더 갈 수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주가는 선반영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요런 종목에 비해서 요런 저가 항공의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요. 지금의 자리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4,050원 위로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고, 또 밑으로는 3,8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그림이에요. 뭐 3,900원 정도도 단기적인 관점인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구름대 안에 갇혀 있다가, 구름대가 뭐예요?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구름대 안에 있을 때는 구름대 하단이 지지, 상단이 저항, 그 자리를 벗어나서 강하게 싸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흘러내리면서 어디 구름대 상단이 지지가 되는 자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요런 그림이. 그죠? 그럼 이 하단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3,8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혹여나 조금 더 뭐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없으면 요런 3,800원짜리까지 한 번 정도 밀 수 있다. 대신 웬만하면 이 3,900원짜리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예요. 왜? 기존에 한 차례 올렸다가 주가를 여기서 횡보시켰으니까. 그죠? 거래가 없다면 여기서 토닥토닥 해줘야 된다라는 자리예요. 그죠? 토닥토닥 해줘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3,900원에서 3,800원 자리는
모아가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못해도 요런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다시 4,300원대를 확인해보고 여기서 못 넘기면 그때서야 횡보하든 다시 주저앉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 결국엔 들어 앉았으니까 요 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번이라도 확인은 해봐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그죠? 이 자리를 넘어서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을 거라는 거고, 당장 빠르게는 못 넘길 거라는 거고, 어찌됐든 한 번 정도는 더 치고 눌렀다가 시간적 여유를 좀 더 갖고 눌렀다 갈 거냐, 아니면 시간적 여유 갖다가 다시 갈 거냐, 그런 기준으로만 보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분명히 이 저가 항공에 대한 기대감은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 코로나가 생기고 나면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슬금슬금 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모습인 거고요. 오늘 한국 BNC가 상승을 해줬죠. 그죠? 오늘 한국 BNC가 어제 오늘에서 상승을 좀 많이 해줬어요. 어제도 18%, 오늘도 27%. 왜? 그만큼 낙폭이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 오늘 전 이걸로 그냥 단타를 쳤거든요. 상한가는 못 갈 거고, 상한가 가기 위해서는 35,000원 위에서 지지, 혹은 34,500원 위에서라도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자리를 한번 깨고 내려앉았었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거 멈췄나 보네. 나무 HTS가 미쳤네요. 또 멀티 종합 차트가 안 열리네요. 버벅대고 다른 건 다 잘 열리는데 얘만 안 열려요. 뭐 내일 되면 열리겠지 싶으니까 일단은 그냥 주식 종합 차트로 그냥 설명을 다시 할게요. 자, 어찌됐든 자, 한국 BNC 어제 오늘 해서 상승을 좀 굉장히 많이 했죠.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오늘 이 종목 단타로 드렸던 부분이고 10% 이상의 상승을 해줬던 모습인데요. 자, 어찌됐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강하게 쳐 올라오고 나서, 그죠? 강하게 쳐 올라오고 나서 크게 보면은 한 번에 파동이 다 끝난 자리예요. 무슨 말이냐? 어떻게 보면 이 파동의 그냥 그림으로 본다면요, 하나, 둘, 셋, 넷, 이 5개의 파동이 나온 자리거든요. 3파동과 5파동의 크기가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하락 파동이 한 번 정도 더 크게 나온 자리인 거고, 이 낙폭이 강하게 쏟아졌던 자리,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냥 일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하나의 1파 정도인 거고, 지금 현재 2파의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월봉이나 주봉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만약에 일봉상의 그 그림이 하나의 1파의 흐름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가 2파고 2파 중에서 크게 하락이 나왔고, 크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해서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 자리가 대략적으로 46,500원 정도가 나와요. 그죠? 여기가 50% 기준, 여기서 25%의 기준으로 본다면 34,000원, 지금의 자리 35,000원이고, 여기에 30%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39,000원에서 4만원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그건 뭐다? 기술적 반등의 기준으로.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이 2차의 기준인 거고, 다시 한번 3차의 파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못해도 이 46,500원 위로는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빠르게 만들어내야 바로 빠른 3차 파동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이 2파 중에서도 1파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2파 중에서도
횡보하는 자리를 꽤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지금의 자리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거래량의 기준으로 보면요, 여기서 빵 하고 고점을 만들어 놓은 뒤로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강하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여기에 대한 자리인 거고, 거래가 빵 하고 강하게 터졌던 자리가 여기 세 가지를 볼 수 있고, 여기서 이 밑자리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죠. 즉 요 자리는 밀면서 터진 자리인 거고, 요 자리는 땡기면서 터졌다라는 거예요. 즉 요 그림을 본다면 실제적으로 요런 음봉이 나왔다가 그 다음 요런 음봉이 나왔다라는 기준이거든요. 요런 음봉. 즉 여기서 많이 땡기는 그림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 자체가. 그래서 요 안에서만 버티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업할 수 있다라는 거고, 즉 나갔던 자리를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여기서 메꿔놨기 때문에, 그죠? 그냥 캔들의 그림으로만 보는 거예요. 메꿔놨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바로 39,000원대 혹은 4만원대를 확인하고 누르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냐, 그 누르는 자리를 만들어낸다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면 요 종목은 이 29,000원에서 3만원 부근까지 한 번 정도는 더 눌렀다가 지지의 역할을 확인해보고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서 좀 더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누르는 그림이 나타날 거라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거래가 들어왔던 여기죠, 31,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다시 한 차례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39,000원에서 42,500원 부근까지. 여기서 걸릴지, 가다가 걸릴지, 아니면 여기까지 치고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 이해되시죠? 대신 이 자리를 한 번에 넘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한 번에 다시 넘어가면은 뭐 개인들이 다 털린 거고, 시장을 이용해서 상승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을 털어먹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그런 흐름까지 보다는 이제는 뭐다?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줬으니까 놀라서 못 판 사람들, 혹은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미 팔고 밑에서 다시 받는 사람들이 다시 이 자리에서 흔들어대면서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왜? 조금 더 가볍게 해놔야 나중에 3차 파동이 나올 때 가볍게 돈을 덜 들이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자리는 잘해야 박스권, 아니면 한 차례 누르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에 누르면 파동의 원리는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아직은 이어갈 수 있는 그림이다. 왜? 그만큼의 거래가 다시 나갔던 거래가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켰던 부분이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렸던 이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는 더 수급을 뽑아내고 물량을 좀 털어내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니아라는 종목도 뭐 비슷한 관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거래가 그렇게 빵 하고 터진 자리는 아니죠. BNC와 다르게. 대신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박스권을 한번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강하게 쐈던 자리예요. 요런 추세를 유지하다가 이 추세가 깨지고 나서 주가를 한 차례 더 눌렀다라는 거. 그죠? 주가를 한번 누르고 반등을 했지만 다시 이 추세 위로 못 올라타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앉으면서 이 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눌러서 내려앉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추세가 대략적으로 흐름에 영향을 받은 자리예요. 요런 형식으로. 대충 그릴까요? 요런 형식으로 추세에 영향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보면 오늘의
고점 부근이 이 중간값 자리를 한 번 정도 확인을 해 보려다가 넘기지 못하고 밀리는 자리가 나온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선 다시 이 추세의 밑바닥까지 한 번 더 밀고 갈 거냐? 아니면 요 자리에서 다시 옆으로 버티는 그림이 만들어내면서 위에서 누르는 중간값을 넘어서고 버틸 거냐? 그럼 한 번 더 위에 있는 상단의 추세까지 넘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지켜야 될 자리는 이제 55,0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55,000원이다. 이해되시죠? 이 55,000원을 유지한다면 당분간 요 안에서 버티는 그림이 한 차례 정도 나타날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이 55,000원을 깨고 내려앉는다면 다시 한번 51,000원대를 확인하러 내려온다라는 거고, 이 51,000원대를 1차적으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기존 영상에서 요 자리 부분에선 지지를 한번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확인을 하고 반등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자리를 건들면 버티기보다는 주저앉을 확률이 높아요. 주저앉을 확률이 높다. 그런 자리가 47,500원 부근 정도까지, 이 자리까지 한번 눌러줘야 뭐다? 다시 한번 51,000원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51,000원을 또 올라타야 되는데 못 올라타고 맞고 떨어지면 다시 한번 누르면서 45,000원 부분까지 내려앉아야 되고, 결국엔 강하게 올렸던 자리는 지지할 자리에서 버티지 못하면 결국엔 다 메꾸고 내려앉는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4만원 부분까지 다시 요 윗자리까지 메꾸로 내려와야만이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이 자리,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유지하는 흐름을 나타내야만이 앞으로의 행보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의 자리도 보더라도 여기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 월봉에서 보면 이 봉의 길이가 달라요. 그러면 1차 상승이 이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상승해주고 하락 A파가 나오고 지금 B파가 출현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뽑아내고 누를 거냐, 추세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못해도 72,000원 위로 한번 올려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 즉 그냥 위에 있는 이 상단을 넘어서는 그림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당분간은 하락 추세 혹은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현대바이오라는 종목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가 이런 바닥인 거고, 이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다음 바닥은 여기 2만원 초반까지 한 번 더 밀어줘야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의 자리로는 이 자리에서 지지 한번 받고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위에 있는 이 박스권 이 하단을 넘어서지 못한 거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하단을 넘어서려고 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28,000원 위로 얘는 올려다 놓고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그나마 요 자리는 서비스 자리인 거고, 다시 한번 요 자리에서 안착하는 그림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한 번 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강하게 쏘기보단 위에서 만들어낼 거냐 밑에서 만들어낼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자리만 만들어낸다면 한 번 정도는 더 위로 쏠 수 있는 자리를 분명히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다. 그게 박스 상단을 또 쳐맞고 눌린다면 뭐 별 볼 일이 없는 그림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맞고 넘어설 거냐 뭐 아니면 또 떨어질 거냐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대략적으로 이 박스의 상단 36,000원, 하단 28,000원, 중간값 32,000원 정도.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28,000원 위로 올라가서 지지 받는다면 32,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올라설 수 있겠구나.
32,000원 넘어서 지지 받으면 35,000원에서 36,000원 사이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단기 바닥권에서는 많이 흔들어 댄다. 왜? 신규로 들어오든 아니면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 부분에서 그만큼 물도 많이 탔을 거고, 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모양은 적지만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한 이 파동의 부분이 못해도 15%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흔드는 과정은 분명히 나온다. 이 과정을 벗어난다고 해서 이 상단 정고점을 넘긴다라는 보장은 없어도 한 번 정도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많이 간다면 42,000원에서 44,000원 부근까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게임 관련주죠. 대부 시스터즈. 최근에 좀 슈팅을 좀 많이 냈다가 주가가 다시 주저앉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이 고점을 넘기지 못했고 밑에 있는 지지 라인을 형성하기보다는 한 번 더 누른 자리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열리는 하방 추세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은 거고, 그죠? 대략적으로 잡은 거고, 위에서도 요런 하방 추세도 열려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서는 그냥 갭 띄워가지고 민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 하방 추세의 기준은 요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아이고. 요런 기준으로. 그럼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여기서 이렇게 그어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죠? 그럼 어제 이 자리를 확인하려다가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다시 추세 하단까지 내려앉아야만이 주가가, 즉 저가 매수세가 한번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추세 하단을 다시 한번 때렸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 올리면서 다시 중간값을 확인해야 돼요. 못하면 이 추세를 깨고 내려앉는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요런 추세로 내려갔던 이 하방 압력이 요런 추세로 다시 한번 바뀐다라는 거예요. 요런 추세로. 요런 추세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제 버티는 그림 혹은 상승하는 그림이 나타나줘야만이 이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한 차례 정도 누르는 그림이 한 번은 더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차례 정도 누르는 그림, 어디 12만원을 살짝 이탈하는 그림 정도. 그러면 정말 지금의 자리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 자리도 신규적인 관점이 되는 거고, 이 자리냐 아니면 요 밑에 자리냐인 거예요. 요 자리까지 한번 내려앉는다면 요거는 땡큐하고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왜냐, 요 자리가 하나의 중심봉의 자리거든요. 이 위아래 봉 달아놨던 자리, 기존의 고점이었던 자리. 그죠? 얘도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파동의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1차 파동이 거진 1000%가 나왔고 1파동이 높았기 때문에 이 2파동이 실제적으로 1000%를 또 기대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 1파동 이후에 1.5배가 간다고 하지만 실제 지금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못 가요. 왜? 1파동이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죠?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 2파동이 강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현재 자리에서는 뭐가 어찌됐든 빠르게 16만원 위로 올려다 놓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의 추세는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즉 위에서 버티는 그림일 거냐 아니면 밑에서 버티는 그림일 거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인 파동의 그림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 위로 못 올라타면.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요런 밑에 있는 관점의 횡보보다 위로 올라오면서 이
추세 상단을 때릴 수 있는 요런 관점으로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주봉만 보더라도 몸통이 주저앉죠. 주저앉는 그림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추세를 요런 식으로 갔다가 강하게 눌렸단 말이에요. 이제 요런 기준으로 누르는 부분이죠. 그럼 다음 주 주봉은 낮추면서 저점을 또 갱신하는 그림이기보다는 뭐다? 여기서 양봉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옆으로 버티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만이 또 한 차례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이제는 누르는 자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10만원을 깨고 내려 앉아야 된다라는 거. 왜? 1파동이 많이 올라왔고 이제 이 3파동도 바닥 대비해서 거진 200% 정도 상승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르는 자리가 나타난다. 만약에 누르게 되는 자리에서 현재 이 추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못해도 12만원 한번 깨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상승하기보다는 뭐다? 횡보하는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다.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요런 그림을 또 만들어낼 거다. 그러다가 요런 그림까지 만들어내면 위로 가기보다는 만들어서 움직이다가 결국엔 주저앉을 거다. 어디까지? 다시 한번 요 밑에 자리까지.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요. 항상 차트를 여러 개 돌려보면서 갈 때 안 가고 어벙때면 꼭 이 종목 자체가 플랜 B로 가요. 뭐 그만큼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들은 시간이 많고 뭐 그냥 공매도 쳐가면서 이자는 대충대충 메꿔놓으면 되니까 나갈 놈들 나가라 라는 기준이거든요. 한번 자리가 실패해버리면, 그죠? 그러면 그런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이 자리에서는 이제는 뭐 해야 된다? 버텨야 된다. 그리고 위로 올려다 놔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추세를 유지한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